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한 6% 정도 상승으로 끝날 것 같은데 정규장 마감하고 대체 시장에도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분봉 보시면요, 계단식으로 해서 올랐죠. 65,000원대 6,000원대 아무래도 이번에 내려오면서 매물이 많이 쌓였습니다. 차트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난번에 급락이 나온 이후로 이평선들이 하향하면서 수렴하게 됐습니다. 65,000원부터 매물대가 형성이 됐어요. 7만원까지. 여기를 과연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 구간에서 부딪히고 내려올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더군다나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25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출근 시간이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섹터는 마스가, 조선, 원전,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김동완 부회장 모두 미국에 갔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성격상 돌발 재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일 아침에 갭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 갭 하락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을 바라지만 트럼프 성격 아시죠? 갑자기 터질 수 있습니다. 미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여러분 차트 보시면은요,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 좀 크게 볼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8월 11일부터 차트인데요, 잘 가던 주식이 갑자기 확 뺐다가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간에서 개인만 털렸다는 겁니다. 기사화가 됐어요 이미. 바로 신용매물, 담보대출 매물입니다. 더군다나 스탁롯, 이거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장중에도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주식이 빠지면 담보부적 반대매매 나가죠. 바로 이런 것들. 51,100원을 장중에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털고 기관들, 외국인이 매집을 했습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냐면요, 피어와 포무라는 심리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심리가 되게 취약한데 공포와 기대감이죠. 공포에서 사야 되는데 팔고, 이번같이 포머에서 팔아야 되는데 쫓아가 삽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죠. 내려오다가 급락했는데 고를 파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항상 개인만 털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다음 더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25일 정상회담, 내일 갭상승이나 갭하락이냐,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매물대 부딪혔는데요, 두산이. 먼저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들 최근에 사고 있는데 패턴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1단계죠. 떨어지는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이게 문제죠. 세 번째, 공매도. 원전 관련 종목들은 공매도가 많습니다. 신용융자나 담보대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늘어났고,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욕심이 반영이 되는 거죠. 심리, 신용이나 담보대출,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많은 종목이죠. 어쨌든 두산 보시면은 외국인들 1단계 매수라는 거, 저가 매수입니다.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늘어나서 이번에 이게 털리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공매도. 공매도였다가 숏커버, 스키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 한 번 더 밑으로 뺄 수도 있고 위로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산 보시면요, 최근에 몇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개미만 털렸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샀는데 한수원 문제가 터졌습니다. 작년부터 근데 원래 빈껍데기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얄티 문제도 그렇지만 웨스팅하우스에 미국하고 유럽 시장을 포기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알았겠죠. 개인만 털렸다는 거.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수원 문제 굉장히 큰 악재가 됐죠. 근데 이번에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가 합작사를 세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원전이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은 원전 설계는 뛰어난데 만들지는 못합니다. 잘. 한국이 와서 져달라.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조인트 벤처, 이것도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원전 관련 이슈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어쨌든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베트남 법이 매각했죠.
2,900억 만듭니다. 뭘로? SMR에 투자합니다. 여기다가 그 돈을 SMR에 투자한다는 거. 그만큼 SMR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빌 게이츠는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20년 전에 투자했다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매년 22% 폭발 성장. 왜 SMR이 대세가 되는 걸 봤느냐? 바로 AI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망은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의 전력망을 교체하는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고 전력 관련 종목들도 좋습니다.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중소도시만큼 전력을 먹습니다. 기존의 전력망은 안 되죠. 대안이 바로 SMR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미 이걸 내다본 거죠. 역시 천재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MR은 대형 원전 대비해서 건설 비용이 작습니다. 방사능 리스크가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SMR을 데이터 센터 옆에 짓는 방안, 북미 지역에다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CEO들이 오히려 SMR에 투자를 많이 해놨다는 거. 미국이 25년 동안 300개를 짓겠다. 당연히 한국에 기회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는 TSMC가 유명하죠. 파운드리 부분에서. 두산이 바로 원전의 TSMC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비리티가. 그 정도로 두산에 대한 신뢰가 큽니다. 아울러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SMR로 돈이 몰린다.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를 세워서 9천억을 유치했고 샘 올트만은 오클로에 6천억을 확보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AI의 전력원, SMR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두산이 가스터빈과 원전 수주가 터지고 있는데 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수면 아래에 있긴 한데요. 박해 지분 담보로 2조 가까이 대출을 했고 채권 발행이 있었죠. 800억, 추가 700억 발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만약에 꺾인다면은 붉어지면서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산, 한수원 악재가 있었죠. 로얄티 문제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에 미국과 유럽 시장을 포기해라는 얘기가 있었죠. 두 번째, 트럼프가 미국 원전을 지어달라.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 그럽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병 주고 약 주고 다니고. 세 번째, 베트남 법인 매각해서 2,900억 만들어서 SMR에 베팅합니다. 네 번째, 빌 게이츠가 이미 20년 전에 투자한 SMR, AI 데이터 센터, AI의 확실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25년 동안 300개를 짓겠다. 50년 전에 거의 원전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정책이 완전히 친원전으로 바뀌죠. 바로 AI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샘 올트만 SMR에 과감하게 베팅했는데 문제는 뭐냐? 유동성 문제. 바로 이런 잠복 악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유동성 문제. 두산은 과거에도 유동성 문제가 좀 있었죠. 악재가 되면서 주가가 꺾였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공매도 세력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먼저 두산 차트를 보시면은요. 박스 구간이 이어졌는데 박스가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일단 뭐 겁나니까 던지겠죠. 신용이나 담보대출도 있고. 근데 찍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매물, 참았던 매물, 박스 구간 내내 안 팔았던 매물들이 정리가 됩니다. 개인만 틀렸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매매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수원 문제는요.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체커 원전 이거 B급대기 계약이다. 솔솔솔 나왔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아니라고 했죠. 대통령이 바뀌면서 팩트가 밝혀집니다. 실제로 B급대기 계약이었고 로얄티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다가 미국하고 유럽을 포기해라. 이게 진짜 컸죠. 악재가 노출되면 악재가 아니죠. 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6개가 나온 상승. 문제는 이거죠. 올라올 때 큰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물량을 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골파고 올라온 겁니다. 외국인들은 1단계 매수에서 2단계까지 갔고 개인들의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개입이 됐으며 특히 공매도 이게 컸죠. 환매수하다 스퀴즈로 바뀝니다. 이게 스퀴즈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좋기도 하지만 에코프로 보시면 압니다. 재작년에 주가가 급등 나왔다 급락합니다. 이때 전기차 캐즈메라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합니다. 숏셀링 했는데 환매수하다가 주식이 올라가니까 스퀴즈로 바꿨습니다. 300% 급등 나왔다 팔아버려 다시 빠져버립니다. 이상 급등이 나오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죠. 공매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반대였다면 스퀴즈가 아니고 공매도였다면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없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꼬리를 달았는데요. 한 번 더 밑으로 밀었다 올라올지, 아니면 바로 갈지,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갈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간 조정보다는 양쪽 급등 급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 월봉 보시면 밑에서 하향 매집을 하다가 한번 올리고 다시 쉬었다가 터졌습니다.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죠. 한 4, 5년 됩니다. 4년 매집했는데 따져보니까 7배, 8배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만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 같이 올라갑니다.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런 대형주가 장대 연봉이 연속으로 6개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현대차랑 시총 비교를 많이 했었죠. 현대차랑 시총을 비교해 보면은 최근에 제가 보진 않았는데 오늘 한번 보죠. 현대차가 시총이 45조입니다. 두산이 42조. 그러면은 10%가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두산과 현대차는 시총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얼마 전에 추월도 했었어요. 근데 이 매출액과 이익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10배에서 30배가 차이가 납니다. 두산이 매출이 3조인데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3조 정도 돼요. 매출은 40조가 넘고 현대차는 40조가 넘고 두산은 한 3조? 근데 시총은 차이가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추후로도 실적이 나오거나 추가 수주가 터지면 괜찮습니다. 미국 원전을 수주한다든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아무리 기대감이 올랐다 그래도 실적과 괴리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원전이 좋은 걸 알겠는데 너무 개인들의 욕심이 반영이 된 거죠. 바로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공매도도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입니다.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미국 진출, 웨스팅하우스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인트 벤처. 청론에서는 미국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강론에서 어떤 논의들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관들,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의 전략을 아는 겁니다. 과연 얘네들이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매집의 단계 중에 몇 단계인지,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단계, 3단계, 3, 4단계 지나면 이때부터 팔아야 돼요.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이런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미리 포착해야 됩니다. 박 대표가 이거에 따라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어요.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에는 시나리오 타점 들어가 있고요.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왼쪽에 목차 부분에 이렇게 시나리오와 타점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서 010 3158에 8575 두산하고 리포트, 두산 알려버리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있습니다. 입장 요청한 분들이 계시죠. 공부방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두산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요.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박 대표가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특히 25일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 미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와 공부방 둘 다 활용하시고요. 최근에 그리고 두산이 한번 급등락이 나왔죠. 이 분봉 보시면은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이거 갑자기 급락이 나왔잖아요. 순간적으로 신용이나 담보대출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 ETF 물량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ETF는 펀드를 주식처럼 팔기 좋게 만든 거잖아요. 원전 ETF 상반기에 엄청 만들었습니다. 이거 일정 구간 벗어나면 무조건 반대매매 나가요. 손절매도 나갑니다. 로스컷.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될지 모르겠다. 문자로 신호를 받고 싶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타점에 대해서 매수매도 특히 오늘 내일 제가 LS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010 3158에 8575 문자를 두산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드립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리포트가 있죠. 이게 좀 인기가 많아서 입소문이 났는데 기간 내역이 1단계 매주주입니다. 상법 계정 수혜자 탑픽 5종목. 최근에 여러분 조선, 방산, 원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미 7월 달부터 기간 내역인들은 이 물량을 좀 조금씩 정리했어요. 왜냐면은 펀드에 조방으로 실었는데 연초보다 보유 비중이 너무 커졌습니다. 주가 올랐으니까. 이거는 리스크거든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매도합니다. 돈이 생기니까
다른 쪽을 샀겠죠. 근데 조방어는 아닙니다. 얘네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대형 펀드 100조짜리 헤지 펀드가 들어왔죠. 미국에서. 이거 여러분 최근에 5천억을 베팅했는데 얘네도 조방어 산 거 아닙니다. 애집주가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은 여러분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런 제조주보다는 어떤 것들이 가죠? IT, 바이오. 왜냐면 얘네들은 빚 부담이 커요. 대출 부담이. R&D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채권 발행을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특히 바이오 섹터 수혜를 보고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중소형주입니다. 대출이 많거나 빚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당연히 관련 쪽 종목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좀 팔아 놓으셨거나 아니면 현금 있으신 분들은 조방원도 좋지만 지금 이런 종목을 베팅하셔야 돼요.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 승리 문자 보내시면 박 대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리포트가 소문이 나면서 필요하다는 분이 많으신데 원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요. 정말 절실하신 분들 외집이라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될 종목들이죠. 제2의 하나오션, 제2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2의 두산에너비티 같은 종목들입니다. 미리미리 베팅하시고요. 두산 관련 먼저 두산 리포트, 기술적 신호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리고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리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 대응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두산이라 보내시면 매매 타점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논의될 부분은 일단 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얘네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200조짜리 펀드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 필리 조선소도 갈 것 같은데 트럼프도 동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두 번째가 원전입니다. 미국은 원전 설계는 잘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거거든요. 전문인데 만드는 건 한국이 잘 만듭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 두산이 세계 최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직접적인 수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죠. 관세. 이재용 회장, 김동관 회장 이런 사람들 갔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장관 김정관이 두산 에너비티 사장 출신 아닙니까? 과연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갭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갭 하락하는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여러분들 출근 시간 그리고 대체 시장 기간이 8시 전후가 되면은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미리 제가 새벽에 영상 올릴 거니까 대응 전략 리포트 제가 시나리오별로 타점 다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공부방 텔레그램 방 있죠? 구독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승인. 아울러서 실시간 매매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두산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타이밍이 참 절묘한 게 20일 날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딱 3, 4일 전이에요. 51,100원까지 찍었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주식이 확 빠져버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세력들의 어떤 의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때 사실 크게 악재가 없었어요. 한수원 악재였거든요.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악재가 아니고 물론 로얄티 문제 있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원전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여기서 누가 털렸느냐? 개인만 털렸습니다. 신용이나 담보대출.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제가 보기엔 마지막 개미 털기란 겁니다.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올렸잖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죠. 횡보를 시킬 수도 있고 의외로 기간 조정으로 바로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뺐다가 테스트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점을 두 번 찍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 모든 시나리오 타점 박 대표가 리포트 안에 넣어놨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실시간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두산이라고 내시면 매수매도 타점 공유해 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예상하는데요. 박 대표가 보기에는 근데 주식이란 건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랜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뺐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의외로 내일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와서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해야 돼요. 여러분, 박 대표의 리포트 안에 예상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다 들어가 있고 공부방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여기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고요. 단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리포트 공부방. 박 대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승인 문자 보내시면 이 리포트는 자동으로 나갑니다. 매집주 리스트. 두산은 두산대로 매매하시고요. 여러분 두산 리포트 있으니까 여기 매집주도 미리 매집하셔야 됩니다.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대장주가 될 종목들 금리나 모멘텀이 생깁니다. 여러분 조박원보다는 IT, 바이오, 중소형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매집주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집해서 될 종목들 미리 선취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